다른 사람들은 춥지 않을까? 미분 단원 처음 들어와서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 뭐였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땀을 엄청 흘리네. 잠깐만 세게 틀자. 쟤 쓰러지면 어떡해. 평균 변화율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어요. 식을 쓰면 B-A분의 FB 빼기 FA 또는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었다고. 그지? 그림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다. 그랬다고. 그지? 그 다음 배운 게 뭐였냐면 미분계수. 기호는 뭐였다? F 프라임 A. 그죠? 이것의 정의가 뭐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빼기 fa 분모가 x-a. 그지? 또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대답은 안 해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게 다 줄줄줄줄 제가 물어보는 거 다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말 동안에 복습 좀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가 미분계수였다. 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뭐였냐면 A라는 좌표에서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죠?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였다고요. 기하학적인 의미였다고. 근데 이 미분계수는 여러 개를 찾기가 약간 귀찮아. 그래서 뭐 한 거냐면 도함수라는 걸 이 앞에 그거부터 해야죠. 미분가능. 그래서 미분계수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미분가능이거든요. 이 미분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어서 뭐랑 똑같은 말이다? 미분계수 배운 다음에 미분가능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미분가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거랑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면 미분가능한 거,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미분가능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거였다고. 그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게 어쨌든 뭔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보낸 거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해야 미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 분모가 0이 됐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분자가 0이라는 건 실제로는 무슨 의미인 거다? A에서 연속이다 그런 거였다고. 그죠? 연속이어야 요 녀석 극한 값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극한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아요 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좌극한 좌미분계수, 이 녀석의 우극한 우미분계수 그거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야 미분 가능하다 였다고요. 왜 안 나와? 돼?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 하나 그 두 가지를 만족해야 A에서 미분 가능한 거다. 그랬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였냐면 도함수. 도함수 기호는 뭐였냐면 F'X였고요. F'A랑 같은 거였어. H가 0으로 갈 때 X 더하기 H 빼기 FX 분모 H 이렇게 생긴 거였다고요. 그죠? A가 써 있었던 자리에 그냥 별표만 딱 박아 넣은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얘는 미리 유도를 좀 해 놓을 거라는 거야. 유도된 함수다 그랬다고요. 뭘 찾기 위해서? 이거 찾기 위해서. 이거 찾기 위해서 미리 유도를 좀 해 놓은 게 도함수라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x에 관한 식 만들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a 대입해서 이거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지? 근데 이것도 정의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찾는 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미리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었다. 그게 뭐였냐면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였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였다고?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x의 n-1제곱 된다. 뭐 이런 거 등등등 해서 뭐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것에 대한 미분법 어제 다 정리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거였다고.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이었어요. 미분계수.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미분법을 이용해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a를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찾는 거였다. 그랬다고. 그지? 찾고 싶은 건 이거인 거야. 요걸 찾기 위해서 미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빠르게 찾은 다음에 a를 대입하면 금세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혹시 미분법을 쓸 수 없는 녀석이 나오면 미분법이 아니라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문제 몇 개 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어제 못한 거, 요거 이제 도함수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부터 오늘 좀 설명을 할 텐데, 앞에 있는 거 문제 두 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자주 나와. 그래서 요거는 같이 좀 풀어보고 넘어갈 텐데, 115번이에요. 본격적인 거 이제 다음 단원에 나오는 건데, 앞에 짜투리 두 개 남아가지고 요것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요. 115번 보시면 함수 fx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1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대. 1에서 미분 가능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건 뭐랑 똑같은 거라고? 뭐랑 똑같은 거라고? 그죠? 1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f'1, 1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였다고. 그죠? 그러니까 f'1이 존재해요 라고 말하면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만 썼지만 뭐부터 살펴본다? 당연히 연속부터 살펴본다. 그죠? f'1이 존재하려면 뭐다? 1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동시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같아야 된다고. 그지?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죠?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잖아. 식이 두 개 나와야 돼. 두 개가 뭐라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1에서의 연속. 어떻게 판단하죠? 1에서 연속이래.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둘이 같다. 이제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계속 나올 거야.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둘이 같다. 그럼 얘는 지금 함수값은 그냥 위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극한값은 어때요?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가 서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로 찾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둘이 같아요. 이렇게 해야 그 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다행히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원래 같은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만 같으면 알아서 그냥 1에서 연속이 되겠죠. 얘기했잖아. 원래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둘이 같아요인데 이 극한값 존재라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요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거 세 개가 같으면 된다고. 그치? 근데 지금 얘 보니까 어때?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식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극한값 두 개만 살펴서 같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것에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위에다가 1 대입한 거 1에서의 연속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위에 식에다 1 대입한 거 1 더하기 a 더하기 b 얘가 우극한이면서 동시에 함수값인 녀석이고요. 밑에다 1 대입한 거 2 더하기 이게 좌극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으면 1에서 연속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은 식은 a 더하기 b가 2예요. 그런 소리입니다. 그죠? 요거 하나를 얻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분 가능이니까 이제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인데 x가 1보다 작은 쪽의 식이 누구냐면 밑에 거예요. 그죠? 그럼 좌미분계수라는 건 요 녀석 가지고 미분계수 찾아보라는 소리인 거야. 그지? 우미분계수라는 건 요 녀석 가지고 미분계수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인 거라고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fx 나와 있으니까 미리 f'x를 찾아볼 거야.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땐 f'x가 뭐겠어요? 4x 이러고 끝나겠죠. 이거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여긴 4x 이렇게 생겼다고. f'x, x가 1보다 클 때 도함수 누구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위에 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제 제가 요거 1은 뺐는데 1을 왜 뺐는지는 말하자면 길어지거든요. 생략.
이게 생략하면 또 안 되지.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함수값을 찾을 땐 실제로 1이라는 값을 그냥 위에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F'1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등호를 집어 넣어 버리면 F'1이 존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F'이라는 녀석이 1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내가 여기다 등호를 넣어버리면 이미 존재한다는 걸 존재하는 거잖아. 존재하면 이제 넣어도 되지.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함수값 실 때는 범위에 따라서 나눌 때 한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을 텐데 F'을 찾을 땐 등호는 둘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있으면 이제 나중에 채워 넣는 걸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저 녀석을 위아래 거 따로따로 미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좌미분 계수는 이 F'X에 따르자면 1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누구야? 4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우미분 계수는 뭐가 된다고? 3 2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위에다 1 대입한 거.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2A 더하기 B가 1이에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연립하시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올 거고요. 학교 시험에도 엄청 자주 나오고요. 물론 어려운 걸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간단한 한수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1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 1 넣고 밑에다 1 넣어서 둘이 같아야 되고요. 위에 거 미분해서 1 넣고 밑에 거 미분해서 1 넣었을 때도 둘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1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117번. 얘도 어려운 건 아닌데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갑자기 나머지 정리가 나와요. 이거 1학년 때요. 항등식 할 때 저렇게 생긴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 보시면 x 5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 잠시 1학년으로 빙의를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구하세요. 야, 이거 나머지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조립제법. 근데 문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조립제법을 2번 써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몫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 나머지가 2차로 나눴으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빵 1빵 1 해가지고 1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요. 자세한 풀이는 생략.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무튼 그 1학년 때는 그렇게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미분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제곱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똑같이 x 5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x라는 걸 x-1, x-2 이렇게 생긴 걸로 나누세요라고 하면 얘는 1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끝나는 거잖아. 그지? 1 한번 집어넣으면 얘 죽을 거고 2 한번 집어넣으면 얘 죽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식이 2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A, B를 찾으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좀 다른 게 x-1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게 식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조립제법을 썼지만 미분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미분을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당연히 첫 번째로 하는 건 1을 한번 대입을 해야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이고요. 우변은 a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죠. 얘는 0으로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식 하나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분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미분 한번 해봅시다. 좌변 미분하면 뭐 되죠? 5x 4제곱 더하기 4x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우변 갑니다. 우변은 이렇게 보는 거야. x-1의 제곱 요거랑 qx 얘도 x에 관한 식일 거잖아요. 아마 3차 식일 텐데 뭔지 모르겠지만 qx랑 이거 두 개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미분은 어떻게 했죠?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더하는 거잖아, 그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럼 이제 앞에 거 먼저 미분해 보자고요. x-1의 제곱이야. 저걸 미분하면 뭐 되나요? 2x 마이너스 맞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봐봐, 뭐냐면 어제 우리 fx 곱하기 gx란 녀석을 미분하면 f'x gx 더하기 fx g'x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돌아가면서 미분하는 거고 fx의 n제곱 이 녀석 미분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fx가 몇 개 있다고? n-1개 그리고 요 뒤에 f'x 이렇게 온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x-1의 제곱을 미분해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2가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한 게 뭐예요? 1이죠. 눈을 뜨고 있어야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2x-2가 맞는데 이거 전개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x-1의 제곱을 미분하면 요 2가 앞으로 내려오고 x-1의 1제곱이 되고 안에 거 미분한 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뒤에 게 그대로 오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오고요. 뒤에 거 미분. qx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분하면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냥 q'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 다음 요 녀석도 미분해야죠. 더하기니까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겠죠. 이 뒤에 거 미분하면 뭐 돼요? 더하기 a 이렇게 했다고. 그죠? b는 사라질 거니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q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q를 찾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 근데 q를 죽이려고 지금 1을 대입한 건데 x-1이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미분해도 x-1이 아직 살아있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넣을 수 있어요. 1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다고. 넣어보면 5, 3, 1이니까 9. 얘는 1 넣으니까 사라지겠죠? 여기도 1 넣으니까 사라지겠죠? 누가 남아요? A가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가 9니까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 나머지 정리하듯이 숫자를 하나 대입해 볼 수 있는데 미분해도 하나 또 대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푸는 건 그냥 푸시면 되죠. 미분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산수 두 개였으니까 어제 거에 이어서 좀 이따 좀 풀어보시고요. 오늘 해야 될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좀 올려도 되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정리됐고요.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단원 안에 이만큼이 들어있잖아요. 이 양이 엄청 많거든요.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월요일쯤에 가능하면 이 정도까지 그리고 화요일에 여기까지 양이 많아요. 이게 풍산자라는 책은 도함수의 활용을 한 단원에 넣어놨지만 보통 책은 두 단원 아니면 세 단원으로 잘라 쪼개져 있어요. 단원이.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한 단원이거든요. 우리 어제 한 거. 근데 그만한 크기의 2배, 3배 정도 되는 게 이 단원이에요. 그 양이 엄청 많다고요. 그리고 말했잖아. 미분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죠? 여기까지 와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려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까지 할 거고요. 오늘 아니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미분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프는 다음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의
시작은 접선입니다. 약간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한 발짝 약간 벗어나 있는 거긴 한데요. 애초에 F'A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접선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 너무 많이 말고 풍산자 있는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만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정규 수업하러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선이라는 건 접하는 직선인 거야. 그죠? 우리 이차 함수 가지고 접선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인 거지.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에요. 이런 거. 그죠? 이런 건 접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접선이 아니야. 그지? 뭐 원 할 때도 접선 많이 하죠. 원이야. 이런 건 접선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자인데 접선이라는 것도 어쨌든 접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텐데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점 x1, y1 그리고 기울기 m이라고 주어진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우리 1학년 때 하던 거죠. 점 하나랑 기울기 하나가 주어진 경우 직선 어떻게 생겼다? 뭐지 좀 시원해지니까 졸린 거야? 직선 어떻게 생겼다? 뭐 아무도 말이 없어. 뭐야? 진짜 몰라서? y-y1은 m x-x1 이렇게 생겼잖아. 지나가는 점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지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알죠? 아는 거 맞지? 뭐, 몰라도 설명 못해. 이건 1학년 따는 거야. 1학년 다 이수했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안 해도 되죠 설명? 넘어간다. 표정 되게 약간 의심스럽지만 넘어갈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 돼. 지나가는 미안해 분필. 지나가는 한 점 뭐예요? 접점이 접점. 이걸 접점이라고 바꿀 거고요. 기울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아직 우리 그래프는 그리지 못하지만 그릴 수 있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요 점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야. 요거를 y는 fx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점의 x좌표를 뭐 a라고 볼까요? 그럼 요 점 y좌표는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기울기보다? 접선의 기울기보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뭐야? 접선의 기울기 이런 그러니까요 미분계수 뭐라고 해야 돼? F 프라임 A 기울기 F 프라임 A 다시 못해 어제 한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봐 지나가는 접점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 쓰고 있어. 접점 뭐라고 해야 돼요? A, FA라고 해야지. 그죠? 기울기 뭐라고 해야 돼? F 프라임 A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 만들라는 거야. 어떻게 생겼겠어? Y 빼기 FA는 기울기가 F 프라임 A X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가 뭐라고?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만 찾으시면 직선이 와서 졸려서 그런 거구나. 마스크 때문에 졸린 거 아니야? 숨이 잘 안 쉬어져서? 나 약간 졸린데. 지나가는 점, 접점이에요. A, FA. 기울기가 F 프라임 A.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고요. 요 식에서 X하고 Y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살아있겠죠? 그럼 F는 문제 주어지겠죠? F 프라임은 여러분 걸 수 있잖아요. 미분하면 되잖아.
그럼 뭐만 더 찾으면 돼요? 요 A만 더 찾으면 돼요. A를 찾는 게 그래서 포인트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땐 요 A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지훈아, A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A를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계속 시킨 거 있는데. 정확히는 접점의 X좌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접점의 X좌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찾으시면 생각해봐. 접점의 X좌표 나오면 어차피 문제 fx는 주어져 있을 테니까 접점의 X좌표가 나오면 대입하면 Y좌표 나오겠죠. 미분에서 대입하면 기울기도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직선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것이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기억해야 돼. 오늘 키워드 뭐라고?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그래서 실제로 접선을 구하러 가보면 책에 세 가지로 나와요. 모든 책이 다 세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옵니다. 접선을 구하시오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여러분은 이제 그냥 주어진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을 텐데 나는 앞에 서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비교하면서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는 거고 여러분은 모르는 건데 뭐냐면 이 접선을 구하세요라는 거 여러분 원의 방정식 할 때도 배워요.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을 구하세요라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도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원에서 접선 구하세요의 유형이 세 가지 있어. 기억이 안 나겠죠? 첫 번째 뭐냐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래서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모르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 주어진 거. 원에서 접선 기울기 주어진 경우야.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뭐요? 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1학년 이수만 한 거지. 곤란합니다. 대학 가자 얘들아. 세 번째 뭐냐면 원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세 개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 구하세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있고요. 자리가 없네. 세 번째가 제일 빡센데 이 제목만 써놓을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얘 좀 이따 옆에다 쓸게요. 다시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접점이 주어진 경우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쳐봐요. 이 곡선 위에 접점의 좌표를 아예 주는 거야. 야,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구해봐 라고. 그럼 얘는 우리가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찾아야 되는 게 누구냐면 접점의 X좌표인데 접점의 좌표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마저 문제에서 준다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실제로 식도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접점이 나오면 접점이 주어지면 하나의 접점엔 당연히 접선 하나밖에 그을 수가 없거든요. 직선도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냥 완전 꿀이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칠판에 쓸게요.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고 이 곡선 위에 1,3이라는 점이 있대요. 이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봐 해요.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접점 X좌표요? 정신 차려. 뇌도 땀을 흘리고 있구나. 접점 X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그죠? 접점 X좌표 얼마예요? 1이지. 1이라고 주어진 거잖아. 1,3에서 접선 그으세요 아니야. 1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접점 X좌표는 1이고요. 접점의 Y좌표 3이라고 나왔어요.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된다고? 기울기만 찾으면 된다고. 그지? 미분하면 되겠죠. Y 프라임은 3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접점의 x좌표 1이었으니까 x가 1일 때의 y 프라임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이걸 대입해보면 그럼 얘가 뭐라고? 기울기라고. 지나간 점이 1,3이고 기울기가 2란 이야기잖아요. y-3은 2 x-1 되죠? 1,3의 기울기 2 그래서 y 왜 1을 대입해요? 뭐라고요? 왜 x에 1을 대입해요? 1, 요점 x좌표 1이니까 1,3이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지 그 뭘 대입하시려고요? 3 왜 안 돼? 3은 y좌표고. 아니 네가 x좌표라고 대답했잖아. x좌표를 대입해야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고요. 접점이 아예 주어진 경우면 진짜 그냥 산수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유형으로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뭐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m이라고 주어졌다고 보면 이런 거야.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다가 기울기 1인 접선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한 거야. 기울기 1인 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죠? 45도? 이렇게?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곡선이라면? 2개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2개. 어디? 하나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요. 하나 요쯤에 있을 거고요. 아니 뭐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 이게 2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접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하나밖에 안 돼요.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여러 개 그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기울기가 주어지든 접점이 주어지든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야 되는 건 접점의 x좌표인데 주어진 게 기울기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m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점이 어디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f'a가 m이 되도록 하는 a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어디 있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찾으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할까?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 이야? x세제곱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뭐 할까요? 0인 접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기울기가 0인 접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접점의 x좌표가 0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미분계수가 0이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야 된다고. x 찾으면 뭐 나와요? 뿔마 2 나오잖아요. 그지? 이 정도 방정식은 암산되잖아. 그지? 넘기고 나누고 뭐 하면 되죠? 이 두 개가 뭐다? 접점 x좌표 두 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해보면 기울기 0인 접선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요점 x좌표가 2라는 게 나온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당연히 이 그림은 지금 우리는 그릴 수 없어요. 안 배웠잖아 아직. 그림을 그리자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그냥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점은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럼 접점의 x좌표 두 개 찾았고 기울기는 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뭐만 더 찾으면 돼요? 기울기 주어져 있고 접점의 x좌표 나와 있으니까 뭐만 더 찾으면 돼? y좌표만 더 찾으면 돼. 그죠?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면 y좌표는 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뭐야? 19? 15? 19? 19야? 못 믿겠는데? 19, 오, 맞네? 19. 2일 때는 이렇게 돼요. 봤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입니다. 요거 한 점이고, 요거 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y는 19라는 직선이랑 y는 마이너스 13이라는 직선이랑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기울기가 0에서 좀 별론가? 다른 걸로 해볼까요? 하나 더? 졸리니까 재우려고요. 자지 마. 3짜리로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2에 기울기가 3인 접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번엔 기울기가 3인 거 찾으래. 그러니까 뭐 한다고? 역시나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9 얘가 3이라는 값을 갖는 접점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 방정식 푸니까 뭐 나와요? 뭐야? 똑같아. 넘어가면 또 x가 뿔마 2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두 개 나와요. 그럼 아까 그런 것처럼 기울기 나와 있고 접점의 x좌표를 뒤늦게 찾았잖아요. 이제 뭐만 더 찾으면 된다고? y좌표만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8 더하기 12니까 22이고요. 2 대입해보면 8 빼기 18 더하기 12니까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직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두 개라고? 하나는 y-22는 3x 더하기 2 요거 가지고 하나 접선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y-2가 3 x-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정식을 하나 풀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제일 좀 까다로워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인데 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있고 곡선 밖에 뭐 이런 점에서 접선 한번 그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접선 그으면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건 접선이 안 되잖아요. 가로질러 가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가다 보면 접선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곡선인데 점의 위치를 약간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대로. 그럼 이때는 접선을 이쪽에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에도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세 개나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를 그을 수 있냐 이건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면 그때도 접선이 꼭 하나일 리는 없다는 거야. 하나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빵 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3개, 4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아무튼 그러한데 졸리니까 대답을 하실래요? 접선 구하려면 뭐부터 구한다고요?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 이와 곡선 하나 있고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있고 요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인데 빨간색 생각해봐요. 세 선 전부 다 접점이 다르죠. 접점의 x좌표 다 다르고요. 기울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혀 다른 녀석인데 어쨌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접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건 외워. 접점 x좌표를 임의로 두고 푸는 겁니다. 일단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는 사실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논리적인 거 아니고요. 원래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일단 임의로 두고 풀자 이런 이야기예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져 그럼 일단 접점의 x좌표를 미지수 하나 두고 푸는 겁니다. t라고 두고 풀면 되죠. 뭐 t가 됐든 a가 됐든 k가 됐든 그건 니네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튼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는 거고요. 접점을 t라고 뒀으니까 실제로 식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f't의 x-t 써놓은 게 되게 어마무지하지만 실제로 이 식은 x하고 y하고 t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에요. 그죠? 식이니까 ft가 써 있는 거지 주어져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t가 엄청 여러 개 있고 x 하나 y 하나 이렇게 있는 상태일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접선이 어딜 지나간다고? a, b라는 점을 지나간다고. 여기에서부터 그은 직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랑 b를 대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a하고 b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a하고 b는 어차피 숫자였을 테니까 미지수가 t밖에 안 남아요.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더라. 그런 얘기고요. 이 방정식을 푸시면 접점 x좌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여기서도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어서 접점의 x좌표를 찾은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시 직선 찾은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라고요. t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방정식을 푸시면 접점 x좌표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얘도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0,3이라는 점에서 y는 x세제곱 더하기 5라는 직선에다가 접선 그을 거래요. 참고로 0,3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곡선 밖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뭐라고 할 거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풀 거다. 그럼 y좌표는 뭐가 돼요? t 세제곱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세제곱이야. 그리고 기울기는 뭐가 돼요?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3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식을 완성시키면 y 빼기 t 세제곱 더하기 5가 3t제곱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딜 지나간다고요? 0,3을 지나간다고요. 0,3에서 그은 거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3 넣을 거라고. 그러면 3 빼기 t 세제곱 마이너스 5가 0이니까요. 마이너스 3t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좌변으로 다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생겼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t에 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방정식에 해가 몇 개 있냐면 1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지우기 좀 그렇지만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t에 관한 3차 방정식인데 해를 찾아보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t가 1이니까 요 1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알아서 직선이 완성이 되겠죠. y 빼기 1 집어넣으면 6이에요.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x 마이너스 1 그래서 y가 3x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내가 원하는 직선인데 이 t에 관한 방정식이 꼭 실근이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많으면 3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이 3차 방정식 실근이 3개면 접선도 3개구나. t가 3개 나오면 집어넣어서 3개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접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온다를 기억하시고 이 3가지 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다고?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를 알아내면 그 이후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 접선에 나오는 짜질구리한 유형 책의 풍산자에 보면 2가지 정도가 더 나오니까 그것만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추가로 이야기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선이에요. 법선이라는 것도 원 할 때 들어봤을 텐데 법선이 뭔지 압니까? 그래? 법선이라는 용어는 교과서에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법선을 물어보는 문제는 있어요. 지훈아 법선 뭐라고? 아씨. 좀 더 디테일하게 키워드는 수직이 맞고 그래서 직선을 정의하려면 점이랑 기울기를 말해야지. 그죠? 그 법선이란 건 뭐야?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 얘가 법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선이란 용어는 교과서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물어봐요. 이 문제는 물어봅니다. 접점 좌표 하나 주고 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고요. 문제에서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뭘 알아야 되냐면 특히나 이제 나중에 풍산자에는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풀게 될 다른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원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 접선이야. 법선 그음 누구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 원에서 법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원에서는 법선의 방정식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곡선이랑 원이랑 같이 나올 때 다른 곡선이랑 원이랑 같이 나올 때 이 법선이 꽤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넘어갈 리가 없어요. 언젠간 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법선이라는 이름을 미리 알려드리는 건데 말했지만 이름은 까먹으셔도 돼요. 이름 자체는 나오지 않아. 하지만 이거 구하세요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해본 적이 있다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얘도요. 힌트는 접점을 지나가는 건 똑같아. 지나가는 점은 A, FA야. 근데 뭐래요? 접선의 수직이래.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접선의 기울기가 뭔데?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거기에 수직이래요. 그럼 이제 기울기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각끝은 아니잖아. F'A의 수직이에.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굳이 법선의 방정식은 이거야 라고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법선이 뭔지만 알면 되고 아니면 문제에서 접점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이야 라고 하면 아 지나가는 점이 A, FA고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이거구나 가지고 그냥 직선 만드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나 풀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될 거 뭐냐면 뭐 책마다 아니지 문제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 그런데 곡선 둘이 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공통 접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공통 접선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곡선 둘이 접한다라는 건 그림으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y는 fx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긴 걸 y는 gx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이 두 곡선이 접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보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야. 접점이야. 요 점의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이 노란색 접선은 fx한테도 접선이고요. gx한테도 접선인 상태다라는 거야. 그래서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 그 접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겠고 푸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면 일단 둘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보면 FA랑 GA랑 같아야죠. 함수값 둘이 같아야 돼요. 만나야 되니까. 그지? 근데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일치한다며. 기울기도 일치한다 그런 이야기니까 F'A랑 G'A도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두 개 이용해서 요 녀석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거 두 개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푸는 거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 수 있고요. 제가 곡선 두 개라고 이야기했는데 곡선 두 개가 아니라 곡선 하나랑 직선 하나가 나와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푸는 거야. 곡선이 하나 나와 있고 직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접한대. 그럼 뭐 할 거라고? 요점 x좌표 a라고 보면 FA랑 GA랑 같고요.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두 개가 접한다 그러면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요거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80페이지 보시면 나오고요. 칠판 지우고 같이 볼까요? 앞에서부터 그냥 책 같이 볼게요. 접선 맨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했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자 지금 책 보면서 예제 문제 거의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40번은 접점이 아예 주어진 거죠. 곡선 나와 있고 접점 주어져 있고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예요. 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되고요. 지훈아 눈 뜨고 곡선 나와 있고
기울기에 대한 힌트야. x축의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0이에요. 그 소리예요. 요 직선의 수직이래. 기울기 얼마란 이야기다? 마이너스 9란 이야기다.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9인 접선 찾아오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세 번째로요. 0,3에서 얘한테 그거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죠? 곡선 밖에서 그은 거야. 그럼 어쩔 거라고? 일단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고 어디 갔니? 얘는 a라고 뒀네요. 그죠? 접점의 좌표를 그냥 a, a 세제곱 더하기 5라고 두고 푼 거고요. a든 t든 k든 여러분 원하는 알파벳으로. 그래서 일단 접점의 x좌표를 미지의 수로 두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한 다음에 얘가 0,3을 지나니까 0,3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0,3을 지남으로 대입을 하시면 알아서 a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건 뭐 이거 됐고요.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죠. 얘하고 이거 하나 풀까요? 1번 보시면 곡선이 둘이 나와 있는데 저 두 곡선이 접한대요. 2번 보시면 곡선 두 개가 1,-2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둘이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똑같은 거라고요. 곡선 둘이 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걸 아예 보면 곡선이 하나는 x세제곱 더하기 ax고요. 또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얘네들이 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접점 x좌표 뭔지 모르죠. 그래서 어쩔 거다. 접점 x좌표를 일단 t라고 두고 풀 거다.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쩔 거야. t 세제곱 더하기 at 하고 t 제곱 마이너스 1하고 둘이 같다. 함수값 둘이 같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3t 제곱 더하기 a 하고 요거 미분해서 t 대입한 거. 2t 하고 이거 둘이 같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되고요. 보통 a를 찾으세요라고 많이 나오는데 t를 소거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a를 소거해서 t를 찾은 다음에 t를 대입해서 a를 찾으시면 되죠. 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밑에다 t를 하나 곱하시면 이렇게 생겼고 요거 둘이 빼면 되죠. 빼보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뺄 거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2t 세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조립제법 1, 2 미쳤나봐. 2, 1, 1, 1, 1, 0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얘는 판별식 쓰면 0보다 작기 때문에 t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t가 1이면 1 대입해서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다를 알아야 그 뒤로 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접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뒤에 평균값 정리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 접선 공부를 하고 나서 이야기할게요. 보시죠. 그 우리 아까 했던 거 앞부분에 미분계수 도함수 끄트머리에 있는 거 그거 두 개는 주말에 그냥 해보시고요. 주말에 그 필수 확인 문제랑 실전 연습 문제도 주말에 공부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접선부터 합시다. 77페이지에 유제 141번부터 풀기 시작하세요.